안녕하세요. 듣는 보고서 비비톡톡 12번째 시간은 오늘 도시연구본부의 이다혜 박사님을 모시고 빈집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의 이다혜라고 합니다. 박사님, 오늘 저희가 나눌 주제가 빈집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통계청 주택 총조사를 살펴보니까 2010년 빈집이 79만 4천 호, 그리고 2015년에는 106만 9천 호, 2019년 이후부터는 151만 호를 훌쩍 넘어섰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간 약 2배가량 정도가 늘어났는데 네. 저는 우리나라에 그 빈집 가구가 그렇게 100만 호가 넘는지 몰랐었어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빈집에 대한 관심이 몇 년 전부터 부쩍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빈집 문제에 대한 그 질문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주택총조사 자료를 보면은 계속해서 지난 몇 년간 빈집의 수는 계속 증가해 왔고, 그리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약 140만 호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사실 저는 이 140만 호 전체가 다 문제를 발생시키는 빈집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통계청에서 말하고 있는 빈집이랑 빈집 관련된 그 관련법에서 말하는 빈집의 정의가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 아무래도 통계청에서 말하고 있는 빈집은 조사 시점에서 그 시점에 이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주택이 다 빈집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 것이고, 통계청에서의 빈집은 140만 호라고 하는데 네. 사실 그 시기에 비어있는 집이기 때문에 뭐 이사를 위해서 잠시 집을 비워놓은 경우도 있고, 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집이 비어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집들이 전부 다 문제가 발생되는 빈집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법,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빈집 정비를 위해서 이제 새로 2018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빈집을 1년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 그거를 빈집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기준에 맞춰서 실태 조사를 이제 지자체에서 각각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결과로 나온 수치는 사실 통계청에서 말한 수치보다는 훨씬 적을 수밖에 없어요. 통계청이 말하는 거와 한 몇 배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2022년에 국토부에서 전국의 빈집 조사한 결과를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2022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수치가 약 10만 8천 호 정도 되거든요. 이게 통계청에서 발표한 140만 호랑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실제로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실태조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수치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종합되어 있는 수치라고는 하지만 빈집 수 자체를 알아보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그러네요. 그렇게 차이가 14배? 10배 이상 그렇죠.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그만큼 불정확하다는 뜻인데, 그렇게 불확실하다면 빈집 발생의 원인과 특성을 파악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박사님. 그리고 그렇죠. 그러면 원인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도 더 어려워지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닐까요? 사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 문제의 발생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미리 사전에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빈집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게 원인이다라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보면은 주택 자체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규모가 너무 작다든지 아니면 기능상으로 좀 불량하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어서 주택 자체가 버려지는 경우도 있고, 조금 넓게 보면은 인구 감소라는 이제 큰 경향도 있고, 그리고 지역이 이제 소멸하는 지역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역이 쇠퇴하면서 이제 인구가 다른 곳으로 유출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주택 수요가 점차 줄어들면서 빈집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죠. 그 외에도 이제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자의 개인 사정, 뭐
고령의 이제 소유자가 돌아가신 뒤에 그 집을 사용할 수가 네. 없게 되었다거나 아니면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샀다가 그 주택을 이제 더 이상 자기가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발생된 빈집들은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거의 철거를 해야 될 수준으로 상태가 안 좋거나 아니면 주변 환경에 조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좀 불량한 상태인 빈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빈집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빈집을 철거한 후에 그 지역에 필요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과 같은 좀 주민이용 시설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조금 이제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죠. 생각보다 빈집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흥미롭네요.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성공 사례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 사실 물리적인 빈집 개선만으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일단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수요가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일단 쉽지가 않고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활용 용도가 지속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하고 있는 물리적인 방법만으로는 조금 빈집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원인과 이제 특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하고 나서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빈집을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빈집을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조차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빈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파악하는 것도 힘들고 나아가서 물리적인 정비 방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빈집들도 굉장히 많다는 문제가 또 남아있죠. 쉽지 않은 문제네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21년에 발간하신 그 해외 빈집 조세 제도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이라는 워킹 페이퍼를 보면 이제 빈집 관리 방안으로 빈집세 도입을 살포시 언급을 하셨는데 그 방안은 어떤가요, 박사님? 사실 빈집세라는 것도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워킹 페이퍼를 보시고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빈집세를 도입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페이퍼를 작성한 것은 아니고 빈집 문제가 조금 더 이제 심각해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니까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빈집세를 조금 도입을 우리나라에도 해보자라는 그런 주장들이 이제 기사나 이런 데서 연구자분들도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빈집에도 과연 적용이 가능할까? 이게 조금 궁금해서 저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떤가요? 여기 소개된 사례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서 영국이랑 캐나다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하고 그 사례를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는데요. 사실 영국과 캐나다 같이 이제 해외 빈집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나라랑은 발생 원인이나 빈집의 특성이 매우 달라요. 그리고 애초에 빈집 관리를 하는 목적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그대로 해외 거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거를 활용을 한다고 하면은 빈집의 좀 특성이나 유형에 따라서 어떤 빈집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를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빈집세뿐만 아니라 빈집과 관련된 다른 조세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향도 있으니까요. 꼭 빈집세가 답이 아닐 수도 있고 조금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그 박사님께서 결론에서 강조하신 부분이더라고요. 33페이지에 그 빈집마다 원인과 상태가 상이하기 때문에 빈집 관련 세제의 도입을 논의할 때는 빈집을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문제 해소의 목적이나 목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를 검토한 후 효과를 추정하여 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이렇게 또 써주셨더라고요. 매우 기네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는
그냥 그렇죠. 외국에서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국내 상황에 잘 맞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만 도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근데 박사님, 그 빈집 관리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일단은 통계도 그렇죠. 명확하지 않고 방안도 지금 논의만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빈집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해 가지만 필요에 의해서 주택은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눈만 뜨면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사실 빈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해 갈 것 같고 네. 특히나 대도시가 아닌 이제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체감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네.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게 명백한 사실이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주거 환경에 있어서 조금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를 잘 관리해 나갈까가 하나의 좀 저희가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빈집도 자원이라고 얘기하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지역에 있어서 좀 특화된 뭔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이거를 정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고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네. 나아가서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는데 사실 지금은 단독주택 빈집이랑 다세대 네. 다가구와 같은 빈집들을 조금 초점을 두고 이거를 관리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아파트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노후 아파트들이 점점 증가를 하면 이제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지방에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문제가 돼서 공동주택 빈집에 대한 문제가 점차 커져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철거나 정비를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다루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와 주택을 연구하는 국토연구원에서는 이제 계속 피할 수 없는, 또 다뤄야만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박사님과 인터뷰하면서 계속 박사님께서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는 말씀을 해주신 게 조금 더 사실은 희망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냉철한 현실을 파악하고 난 뒤에 또 우리가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꼭 절망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나와가지고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게 아닌가 아니에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좀 연구하는 입장에서 좀 마음이 놓이고 네. 감사한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네. 되게 원인도 복잡하고 결과도 알 수 없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박사님이 앞으로 하실 빈집 연구뿐만 아니라 또 도시 연구 본부에서는 정말로 도시에 대한 그 연구할 거리가 많잖아요. 앞으로 또 좋은 연구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